이런 거잖아. 압축. 이 한자 단어거든. 그 압축이 뭘까? 압축이 뭘까? 동기 없이 진공되는. 아, 그치? 자, 압이 뭐, 어떤 한자일까? 누른다. 축은. 우리가 이제 축소 할 때, 그니까 뭐야, 이거? 작아진다. 그 압축은 뭘까? 누르면 줄어든다. 누르면 작아진다. 이게 압축인 거야. 그래서 단어 뜻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한자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압축할 때, 그러면 쌤이 이제 이걸 이제 풀어줄 거야. 그럼 이제 압축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 누르면은 작아진다, 줄어든다. 이런 거지. 그럼 이걸 알면은 압축되는 거, 그러면 고체는 압축되는 정도가 있어, 없어? 그럼 고체에다가 누르면은, 그치, 작아지지 않지. 작아지지 않지? 자, 액체도 거의 없지? 근데 기체는?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주사기 있잖아, 주사기. 끝에 손 맞고 주사기 이거 눌러봐, 피스톤을. 그럼 그 안에 주사기에는 공기가 어떻게 되니? 부피가 줄어들지. 아니, 그러니까 막고 있으면은. 막고 있어도 어떻게 돼? 누르면. 들어가지. 피스톤이 들어가지. 그럼 그 안에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그럼 공기는 압축이 될까 안 될까? 그 압축되는 거잖아. 누르잖아. 우리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작아지잖아. 바로 이런 거야. 근데 저기 액체는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이라는 건 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물론 이제 보이는 물질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어. 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원자? 그쵸. 원자가 있는데, 자, 원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자가 물질이 아니라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물질 한 개의 물질을 이루고, 자,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그래서 그 물질 종류마다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의 개수가 다 틀려.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있어. 뭐가 있을 거야? 공기 중에 뭐가 있어? 그치, 기체. 산소 기체. 산소 혼자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산소 기체란 물질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자, 고체는 이렇게 딱딱한 거잖아. 그치? 딱딱한 걸 고체라고 하고, 액체는, 우리 액체 하면 그냥 물 생각해봐. 물. 어떻게 돼? 그 흘러내리지. 흐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얘기할 때 물질의 상태라는 거는 이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질의 상태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자, 일단 고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영어로? 그래도 영어는 꾸준히 해야 돼요. 영어잖아. 수학하고 영어는 진짜 늘 꾸준히, 국어하고. 이건 늘 꾸준히 해야 되고, 거기다가 과학까지 같이 하면은 더더욱 좋지. 그치? 자, 솔리드라고 그래, 솔리드. 솔리드. 자, 액체는 리퀴드라고 그래, 리퀴드. 리퀴드, 액체. 자, 기체는 가스. 가스. 아우, 가스 냄새, 가스 냄새. 그치? 우리가 가스 하잖아. 그게 이제 기체란 뜻이야. 알지? 기체. 그러면, 자, 이 고체든 액체든 입체든 물질이고,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겠지. 그치? 자, 여기가 고체는 뭐냐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자, 입자의 배열이라는 것은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놓여져 있냐. 자, 그러면은 네 말대로 일정하게 놓여져 있으면 규칙적인 배열이라고 그래. 자, 일정하지 않게 막 지멋대로 놓여져 있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불규칙한 배열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불규칙.
일정하지 않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불규칙한 배열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고체는 어떤 배열이냐?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있어. 자, 요 입자가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모여서 배열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너희 그 중력 같은 거 배웠니? 만유인력? 자, 어떤 이제 그 물질 있으면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자석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자기력이 이제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 그래서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니까 이 지구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그래. 이거를, 바로 이제. 그러니까, 입자가 있으면은 요 입자끼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자, 그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기력 아니요. 자, 자기력은 힘의 종류고, 그걸 우리 뒤에 다 배울 거야. 그걸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중력도 이제 힘이라는 것의 종류가 돼. 그러니까 중력도 이제 이런 거에 속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입자와 입자 간에는 자, 서로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나타난다. 잡아당기는 힘. 자, 그럼 우리는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부를까? 잘 생각해봐. 다 들어왔던 단어들이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정리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그치. 접착력도 잡아당기는 힘의 일종이야. 그치? 그 접착력도 잡아당기는 힘의 일종이고, 중력도 잡아당기는 힘의 일종이고, 그리고 자석도 N극 S끼리 어떻게 되냐? 서로 붙지? 그 N극하고 S끼리는 무슨 힘이 나타나?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나타난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대? 인력이라고 한다. 인력. 알지?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또 뭐도 있을 거야? 밀어내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있을 거야. 그럼 이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부르지? 반발력 또는 청력. 청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에는 기본적으로 자,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야. 자, 그러면 봐봐. 요 입자가 지구라고 해보자 말이야. 지구. 자, 요 입자가 달이라고 해봐. 그럼 지구하고 달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지. 인력이 존재하겠지. 어떤 힘일까? 그걸 중력이라고 그래.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그래. 만유인력이 만물, 유가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인력이 존재한다. 잡아당 힘이 존재한다.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자석을 생각해보자 말이야. N극하고 S극이 있어. 자, 여기에서 가까이서 자석을 딱 놨을 때 탁 잘 붙지. 근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붙는 속도가 느려지지. 그리고 더 멀어지면 이제 굳이 안 붙지. 그럼 요 인력은 있잖아. 입자 간의 거리가 되게 중요하네. 그렇지. 짧아질수록 인력이 커져. 그렇잖아. 자석을 가까이 하면서 잘 붙잖아.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어떻게 될까? 아니, 작아지죠.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작다 보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못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작다 보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 좀 하고 있자는 거야. 왜? 자, 고체는 입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요 입자들끼리 붙었잖아. 그치? 붙었지? 그러니까 요 입자들이 붙었으니까 이 고체는 입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돼? 세다. 그렇지. 가장 크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고체가 제일 세다.
일정적인 규칙적인. 규칙적으로 가까이 붙었잖아. 완전 붙었잖아. 네. 그치? 자, 그러니까 붙었으니까 자, 서로 이게 딱딱딱 붙었어. 자, 그러면 이 입자들은 자, 나중에 우리 온도도 배우겠지만 자, 온도가 높으면 온도는 있잖아.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온도야. 자, 생각해. 100도씨 물에 손을 집어넣어. 그치, 그 너무 뜨겁지. 그치, 열이 되게 많아. 굉장히 뜨거워. 자, 0도씨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어봐. 그치, 너무 차갑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뜨겁다는 거고 열이 많다는 얘기야. 온도가 낮으면 차갑다는 얘기고 열이 적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봐. 온도가 이런 건데, 자, 입자들은 있잖아. 이렇게 인력이 있으니까 움직이겠지. 그래서 입자들은 온도라는 것이 있으면 움직여요. 온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움직여요. 알지? 그러니까 지금도 공기 중에 산소 기체나 질소 기체는 막 움직이고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입자들은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많아지면 이 운동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 자, 그럼 봐봐. 요 입자들이 움직이려고 하겠지? 온도가 있으니까? 그치? 움직이려고 하겠지? 그런데 서로 달닥달닥 붙었어. 그러면은 다닥다닥 붙었으니까 뭐 물처럼 막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자, 내가 열을 가할 거야. 그럼 얘가 막 붙어서 이렇게 탁탁탁 움직여. 그건 아닌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 입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운동을 할 때 움직이는 운동을 못 한다라는 거야. 움직이는 운동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제자리에서? 가만히 떨기만. 그렇지. 떠는 운동이야. 자, 떠는 운동을 뭐라고 그래? 떨어. 이렇게 떨어. 이런 운동해. 이걸 진동 운동. 진동이라고 그래. 진동. 제자리에서 막 떠는 운동을 진동이라고 그래. 자, 바로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게 바로 이제 고체란 말이지. 자, 다음.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용어의 뜻을 알면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된다. 알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체가 어떤 건지 알았어. 그래서 고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렇죠. 그래서 진동만 한다. 고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알지? 자, 그렇다면 자, 액체는 입자 간에 약간 불규칙한 운동이야. 약간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배열을 가지고 있을까?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 규칙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지. 애매한. 그치? 애매하지? 그러면서 약간 거리가 멀어졌지. 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약하니 세니? 약해.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갈수록 인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인력이 약해져. 자, 그러다 보니까 붙었다가 조금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니까 얘는 일단은 진동할 거예요. 알겠지? 진동도 할 거야. 그런데 떨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병진이라고 그래. 병진. 병진.
그래서 병진은 흐른다, 움직인다. 흐른다. 있지? 그래서 흐르는 성질을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운동을 병진 운동. 자, 그래서 흐른다. 흐른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인력이 자, 약해졌어.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더 많아졌지. 얘는 그냥 떨기만 했는데 얘는 떨면서도 막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운동을 더 많이 했지. 아까 약간 얘기했죠.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갔을 때, 즉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얼음에다가 열을 가하면 얼음의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녹지. 그치? 그래서 열을 받으면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서 액체로 바뀌어. 그래서 이때 고체가 액체로 확 바뀌는 온도가 있어. 물은 0도씨야. 고체가 액체로 확 바뀌는 온도가 있어. 녹으면서 확 바뀌어. 자, 어떻게 될까? 이때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그래? 녹는 온도. 녹는 온도. 그러면 그거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 녹는 점. 녹는 점. 그래서 물은 0도씨에서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액체를 만들었어. 자, 기체는 뭐냐? 완전하게 불규칙한 배열을 갖는다. 자, 완전하게 불규칙한 배열 갖는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냐면 봐봐. 고체는 뭉쳤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자, 얘네들은 뭉치긴 했지만 움직이잖아. 그래도 눈에 보이지. 근데 기체는 어떻게 돼? 서로 완전히 떨어졌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기체가 붙으면 보이겠네요. 그렇죠. 기체가 되는 거죠. 너 그 있잖아.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 액체 질소 막 이런 표현 나오지. 네. 질소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거든. 근데 그거를 기체를 뭘로 만들어? 액체로 만든. 그럼 액체 질소는 눈에 보여. 액체는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공기가 위로 올라가. 하늘로.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 온도가 내려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구름이야. 그래서 구름이 되는 거야. 자, 그 구름 안에 물 입자들이 막 서로 충돌해. 충돌하면서 물 입자들, 그러니까 물방울과 물방울 부딪히면 하나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구름 입자들이 점점점 커져.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구가 잡아당길 거 아니야. 중력으로.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비야. 떨어지는 게 비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면서 얘가 물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 그렇지. 얼음으로. 아주 작은 얼음 입자들로 구름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얼음 입자들이 뭉치지? 그래서 얘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그게 바로 눈이야.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체는 이렇게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자, 요 자체가 진동 운동도 하고, 자, 앞으로 나가려는 병진 운동도 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가기도 하고 떨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돼? 회전 운동도 한다. 회전 운동도 해. 회전은 그냥 회전. 회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요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러니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니까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가다가 여기 벽에 딱 부딪히면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고, 튕겨져 나오기도 하고. 즉, 우리 몸하고 계속해서 기체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산소가 내 몸과 튕기고 있단 말이야.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것을 대기 압력이라고 그래. 대기
대기 압력. 그러니까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나를 계속 치면서 가하는 압력. 그거를 대기 압력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 요 상태 있지? 이때 그 압력의 크기를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연결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액체에서, 자, 얘도 어떻게 돼? 자, 여기에서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인력이 어떻게 돼?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인력이 거의 없다. 알지? 그리고 여기 보통 이제 여기가 물이고 수증기라고 하잖아. 그 물 사이에 요 사이에 거리가 있겠지. 그럼 수증기 사이에 거리가 있겠지. 대략 한 거리가 몇 배 정도 증가할까? 한 10배 정도 증가해. 진짜? 10배 정도 증가해. 10배 정도.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10배 증가하면서 완전히 인력이 거의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막 이제 막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보인다는 거는 입자들이 어떻게 된다? 뭉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고체, 액체, 기체 얘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까? 일단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뭐다? 기체. 그렇지, 기체. 자, 그럼 눈에 보여. 보이는데 안 움직이면 고체, 움직이면은 액체다. 액체. 그렇지.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액체인 거야. 그래서 움직이면 액체야. 알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안 움직여? 고체. 눈에 보이는데 움직여? 액체. 액체. 눈에 보이는데 움직여? 액체. 안 보여. 기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구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겁니다.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그 우리 주위에 저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 봐. 얼음 움직여? 보이지만 움직여? 나무 움직여? 돌 움직여? 철통 움직여? 그치, 고체예요. 안 움직여서. 안 움직이면 고체인 거예요. 그렇네. 자, 물 보이지? 근데 움직이지? 그러니까 액체인 거야. 식초 생각해봐. 움직이잖아. 흐르잖아. 그치? 기름 흐르잖아. 주스 흐르잖아. 그래서 쏟기도 하고, 그치? 흘리기도 하고 하잖아. 그 얘네들이 뭐야? 액체가 되는 거야. 액체. 그런데 공기에 산소와 질소, 수증기 이런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라면 끓이면. 그렇지. 그건 뭐예요? 자, 그 수증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 김이라고 그래. 김. 영어도 스팀이라고 해. 스팀. 네, 스팀. 스팀. 자, 눈에 보이잖아. 그럼 액체라고. 액체죠. 액체요? 액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움직이잖아요. 그거 뜨거워서 멀리 여기 손 대면 여기 물 살짝씩 맺혀요. 그거 맺혀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막 김 올라오잖아. 그건 이제 먼저 이제 수증기가 쭉,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 뜨거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증기로 바뀌어. 근데 밖에는 물의 온도는 100도인데, 공기의 온도는 25도잖아.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반대로 이제, 그치. 그래서 우리 손바닥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냄비에서, 자, 이게 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그게 바로 김이 되는 거고. 좀 더 떨어진 곳에 이렇게 손바닥 되면 손바닥에 물이 적셔 있지. 그게 바로 이제,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거지. 자, 이해됐니?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자, 압축되는 정도가 있잖아. 그치? 자, 고체는 생각해봐. 왜 압축이 안 될까? 입자들이 붙어 있잖아. 네. 붙어 있으니까 힘을 눌러봤자 이 입자들이 서로 뭐 파고 들어가고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안 눌러도, 알지? 눌러도 얘네들의 부피는 변하니 안 변하니? 그렇지, 안 변해요. 그런데 액체는, 자, 누르면 어떻게 돼? 요 사이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눌러버리면 이게 따닥따닥 붙을 거냐? 그래서 조금은 압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퍼지는 거예요, 이러고. 뭐가? 이러고 손에다 이렇게 어. 물을 담으면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힘을 가해서 부피를 줄이려면 이 가하는 힘은 굉장히 커야 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아. 그거 있잖아, 이거 할 수 있어. 그거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주사기 집에 아니, 그 있잖아. 우리 이제 문구점 가면은 장난감 주사기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장난감 주사기에 자, 끝에 손을 맞고 거기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여기 주사기 피스톤 있잖아. 물을 채운 다음에 눌러봐. 우리가 누르는 힘으로는 이게 부피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무리 내려도 그냥 그대로예요. 살짝 눌렸다가 다시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물을 넣은 다음에 딱 완전히 누른 다음에 딱 뭔가 딱딱 걸렸을 때 눌러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압축이 되려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힘으로 눌러야 돼. 짜리의 힘으로만. 그래야지 아주 이만큼.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압축이 된다.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면서 자꾸 그 주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화학이잖아. 화학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화학이야.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변하네? 어떻게 변하네? 그럼 왜 변하지? 이제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분들이 막 이제 그렇게 막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막 그 변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학의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기체는 어. 그 입자간의 어.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살짝만 눌러도 이러고 그렇지.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봐봐라. 내가 이제 우리가 여기 손으로 딱 막은 다음에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 빈 주사기에다가 그냥 여기 피스톤을 탁 놔봐. 그럼 천천히 쭉 내려가다가 멈출 거야. 네. 그럼 거기서 눌러봐. 아니요. 눌러봐요. 그럼 들어가요. 진짜요? 들어가요. 쑥 들어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줄어들려면 좀 더 큰 힘이 필요해. 근데 우리 힘은 아직은 부족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체에다가 힘을 굉장히 큰 힘을 가하면 점점점 가까워지겠지. 꼭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얘처럼 바뀔 거냐? 그러면은 있잖아. 여기에다가 뭐 산소 기체, 질소 기체, 공기 넣고서 막 굉장히 큰 힘으로 눌러버리면은 기체들끼리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돼? 거의 액체가 바뀌어요. 액체가 돼요. 그럼 막 몇 정도짜리의 무게로 기체가 고체로 변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로 갔다가 고체로도 가요. 근데 이 힘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힘은 아니고 굉장히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큰 힘이 가해져야 된다. 돈을 볼 수는 없다. 아니, 그보다 더 커야 돼. 그보다 더 커야 돼. 왜냐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서 막 변하면은, 이 지구에서 여러 가지 막 그 현상들 있잖아. 안 좋은 막 기상현상들이 막, 그러니까 변화가 많이 생겨. 지구에서. 변화가 많이 생겨. 그러면 그 변화가 많이 생기면은 불안정해지잖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려면 굉장히 아주 상상도 못할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자, 뭐 힘을 가한다고 해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로 쉽게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는 요 상태로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적절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그리고 어쨌든 변할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기체를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자, 거리가 멀잖아. 그럼 눌러버리면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압축이 잘 된다. 맞지? 압축이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에서 지금 요거 압력, 자, 이게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누르는 힘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지, 기체는. 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중1, 2학기 때, 그거,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배워. 그게 보일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게 보일의 법칙, 압축되는 정도가 보일의 법칙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오케이. 자, 잘했어.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되니까, 자, 봅시다. 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요렇게 갈수록, 그치? 네.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 낮아지는 거니?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 집에 가서 할 수 있어. 그냥 그 있잖아. 라면 끓일 때 물 올려놓잖아. 그럼 이제 뭐 가스 틀면 열이 가해지가 물의 온도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그 올라갈 때 그 물을 잘 관찰해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물이 어떻게 돼? 조금씩 막 움직이면서, 그치? 초등학교 때는 그걸 응결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야, 응결은 반대야, 반대. 아, 그래요? 응결은 반대야.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물방울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치? 막 전체 물이 막 이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막 어떻게 돼? 크게 움직이면서 막 물방울, 그치? 기포가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물이 끓는 수증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체 운동은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야. 그래서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 인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인력은 작아진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앞으로 우리가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이야, 이게. 앞으로 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질의 운동은 굉장히 활발해져.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 태민이 손 줘봐. 우리 입자야. 이렇게 인력이 있어. 자, 온도가 왔어. 온도를 받았어. 이제 움직이겠지? 움직여봐. 자, 아니, 당겨봐. 나를 당겨. 자, 이 당기면 움직여봐. 자, 그럼 당기는 힘은 점점 어떻게 되니? 점점 약해져요. 그래. 이해됐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힘, 인력은 작아진다.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규칙적인 배열에서 약간 불규칙하게 바뀌고. 그렇지, 풀어진다. 그 개념이 맞아. 그리고 나서 더 약해져서 완전히 약해지면은, 그치, 완전히 끊어져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이제 상태 변화라는 것이 있어. 자, 이거는 뭐냐? 고체가 액체로 바뀔 수 있고, 액체가 기체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고체가 기체로 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가 고체로 갈 수 있고, 기체가 액체, 액체가 고체야. 그래서 이제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자, 일단 이제 여기 이제 용어가 좀 많이 들어가, 단어들이. 자, 일단, 와, 진짜 너무 복잡한 거 같아요. 아니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 아, 그래요?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그 융해? 융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용융이라고도 표현을 해. 알지?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 낮아져야 되니?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온도가 올라가야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야. 자, 액체가 기체가 돼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뭐라냐? 기체로 변했다. 기화. 그렇지. 기화라고 한다. 기화. 알지? 기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고체가 기체로도 갈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할까? 우리 많이 은화? 비슷해. 아니야. 승화. 그렇지. 승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또는 고체가 기체로 가는, 자, 요 과정. 자, 그래서 융해, 기화, 승화. 자, 이거는 전부 다 온도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라.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수증기로 바뀔 거야. 그럼 우리는 물에다가 뭔 짓을 해야 돼? 열을 가요. 그렇지. 열을 가하면 이 열을 물이 흡수를 해서 어떻게 될까? 김이 생겨. 물이 흡수돼서 기화가 되잖아. 자, 물을 흡수하니까 자신은 열이 많아지니까 물의 온도는 올라가겠지.
그럼 이 과정은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맞니? 아, 다 열을 흡수하네. 다 열을 흡수해. 네. 그러면은 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뭐라고 할까?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열. 흡열. 말 그대로 흡수한다. 열을. 흡수한다. 열을.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얘네들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물질 있어. 물질. 그러면 이 물질을 둘러싼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주위라고 할까? 주위라고 그래. 그러면 자, 이렇게 주위의 열을 물질이 흡수할 거예요. 알지? 그러면은 물질의 열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주위의 열은 어떻게 돼? 사라져. 내려가지. 열을 아예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살짝만 뺏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치, 뺏어온다. 뺏어온다. 네. 주위의 열을 뺏는다. 흡수한다는 거는 주위의 열을 뺏어서 내가 갖는 거니까. 그럼 주위의 열은 줄어드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차오. 그치, 내려가는 거야. 우리 여름에 더우면 주변에 뭘 뿌려? 물을 뿌린단 말이야. 그래요? 여름에 덥잖아. 자, 이렇게 물 뿌릴 거야. 그렇게 진짜 뿌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수증기로 바뀌겠지? 수증기로 바뀌면 시원해지잖아. 그러네. 시원해지잖아. 오. 경험해봐. 경험해봐. 시원해지잖아.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거든. 알지? 이게 온도가 내려가는 반응이야. 자, 오늘 베스킨 라빈스 가가지고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서 포장할 거야. 그 포장할 때 거기에서 뭘 거기를 집어넣죠? 드라이 아이스. 그렇지.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바뀐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를 하는 물질. 승화가 되는 물질. 승화성 물질이라고 그래.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제, 기체로 승화될 거 아니야. 그럼 주위의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 그렇지. 아이스크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낮추는 거지. 못하게.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넣는 거야. 고체니까 아이스크림이 그 드라이 아이스의 열을 흡열 반응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의 열을 뺏어가는 거죠. 아니면 그 박스 안에 공기의 열을 뺏어가니까 공기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녹지 않게. 그 다음에 우리 택배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냉동식품 같은 거 올 때 그 안에 뭐 어떻게 돼? 얼음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 그 얼음 봉지가 있지.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뜯어보면 어떻게 해? 거기 녹아 있단 말이야. 왜? 얼음이 물로 녹으면 주위의 열을 흡수하거든. 그러니까 냉동식품이 녹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이러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해됐니? 그럼 이제 나머지는 반대가 되겠지. 자, 기체가 액체가 돼요. 자,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체처럼 됐지. 기체화된 거지. 그럼 얘는 뭐야? 기체가 액체화되니까 뭐라고 그래? 액화라고 부르는 거야. 액화. 아까 네가 얘기한 은결이 액화의 한 종류야. 은결이 액화의 한 종류야. 은결이. 그러면서 자, 이 액체가 다시 고체가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응고. 이걸 이제 응고라고 그래. 응고. 이제 응고. 그러면 이 과정은 지금 물질의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야. 그치? 물질의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 그 다음에 기체가 다이렉트로 고체로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승화라고 한다. 승화. 알지? 승화. 그렇다면 그럼 고체가 기체로 가는 거지만 기체가 그치. 기체로 가는 다 거야. 똑같이 승화야. 둘 다 승화야. 둘 다 승화. 그러면은 이때는 물질의 온도가 봐봐. 자, 물질 있고 자, 주위가 있어. 그럼 물질의 온도가 낮아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주위로 열을 방출합니다. 방출도 해요? 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얘는 이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방출한데 자, 열을 발생시켜서 내보낸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발열 반응. 다 들어봤을 거야. 네. 알지? 그러면 얘는 주위에 열이 많아지겠지. 네. 그럼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니? 주위에 온도가 낮아져요. 그치, 낮아지죠. 네네. 맞아? 아니죠. 올라가야죠. 주위에 열이 많아지니까. 열이 많아지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물질의 열은 줄어들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그 물질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자, 우리 요거 봤을 때 봐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에스키모인들 있지. 그게 뭐예요? 에스키모, 저기 알래스카의 그 원주민이 에스키모인이잖아. 그 에스키모인이 사는 집을 이글루라고 그래. 그 이제 얼음을 깎아가지고 만든 집이잖아. 그러면 거기도 춥잖아. 거의 북극 쪽이니까. 그럼 그 집안의 온도가 내려가. 그럼 난방할 거야. 야, 그거 추워. 그러니까 막 불을 피워.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불 피우면 어떻게 돼? 녹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녹아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 돼? 바닥에다가 물을 뿌린다. 그 물이 얼음이 돼요. 그러면은 열을 주위로 공기로 방출하겠죠. 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아. 무슨 얘기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과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사과를 보통 이제 가을에 수확하잖아. 네. 그치? 근데 이 사과가 얼면은 어떻게 돼? 갈변하지 않아요? 갈변은 사과 껍질을 깎았을 때 이 사과 껍질 깎으면 그 안에 이제 당이라는 것이 당분. 이 당분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 반응이에요? 그게 갈변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응해서 갈색으로 바뀌지. 네. 그걸 갈변 반응이라고 그래. 자, 이게 사과가 얼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봐봐. 물이 얼잖아. 그럼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니 작아지니? 커져요. 물은 그래요. 물만 그래요, 물만. 진짜요? 다른 거는 부피가 더 작아. 부피가 작은데 물은 이상하게 물은 부피가 커져. 그래서 우리 있잖아, 그 병에 있는 음료수 있지. 네. 요즘 병에 있는 음료수 많이 없지만, 그리고 가끔씩 얼리면 얼리면 어떻게 돼? 페트병 뜯어지거나 유리 깨지거나. 그치, 유리 깨지잖아. 왜냐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거든. 그러면 사과가 언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과도 거의 그 안에 거의 한 7, 80%가 물이거든. 네. 대부분이 물이거든. 그럼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사과 부피가 커지죠. 커지면서 이 사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입자들의 배열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사과가 뭐 딱딱하고 아삭아삭하잖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렁물렁해요. 그거 안 되잖아. 네. 그런데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어. 땄어. 자, 봄에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겨울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춥고 우리나라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덥고, 그치? 참 희한한 나라야, 그치? 근데 그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 진짜요?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까? 외국에서 막 이런 물고기라든가 식물이 막 들어와. 근데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걔네들이 막 이제 진짜로 막 안 좋은 걸로 막 보거든. 근데 그러한 어떤 식물이나 물고기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힘을 못 써요. 왜 그래? 적응을 못해서? 맞아. 적응 못해서. 왜냐면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진짜 덥고 겨울 진짜 춥고, 그치?
이런 기후를 가진 나라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따뜻하면 늘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막 번성을 많이 하겠지. 안 좋은 것들이. 뭐 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딱 들어오면 여름이야 잘하겠지. 근데 겨울에는 얼어 뒤지는데. 그렇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외국에서 안 좋은 것, 우리나라 오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는 덜, 가만히 된다. 가만히 된다.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봐봐. 사과가 얼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게 이제 상품으로는 어떻게 돼?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 야, 딱딱한 사과를 우리는 원하는데 물렁물렁한 사과를 어떻게, 그치? 어떻게 살 거야? 돈 주고 사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이 사과를 어떻게 보관할 거야? 창고에? 그래서 창고에 큰 통에다가 물을 담아둬. 그럼 이제 물을 담아두면 겨울에 어떻게 돼? 물이 얼음으로 얼잖아요. 물이 얼어요. 겨울철에는 물이 얼잖아요. 얼잖아요. 그러면은 창고 안으로 열을 방출하니까 사과가 얼겠어, 안 얼겠어? 안 얼죠. 그렇지. 오. 그런 거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선조의 지혜라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 변화할 때 열의 출입까지 우리가 여기 확인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니까, 자,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되는 건 융의 용융, 액체가 기체되는 건 기화, 그리고 기체가 액체되는 걸 액화라고 하고요. 액체가 고체된 거 응고라고 해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단어들은 좀 외워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부할 때 외워야 되잖아. 너희 영어 하루에 몇 개씩 외우니? 영어 단어. 하루에 매일매일 외우는 건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늘 쉽게 일주일에 3번 상급기. 그렇지. 그래. 지금부터 계속 외우잖아. 너희 고3 때까지 대학 가도 계속 단어 외워야 돼요. 왜냐면 뭔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왜 암기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과학도 마찬가지야. 이해는 됐지만 그것들을 외우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 나라고. 그렇지. 연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암기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체와 기체 사이에는 뭐라고 한다? 모두 다 승화라고 한다. 알지? 자, 그러면 열을 흡수한다는 거는, 자, 물질이 열을 흡수하는 거고, 그러면 밖에서 내가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돼? 열을 가열하는 거야. 열을 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외부에서 뭐를 하는 거다? 가열을 했을 때. 알지? 가열할 때.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물질의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래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지. 그럼 이때는 물질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물질이 냉각이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가열했대. 외부에서 열을 가했으니까 나는 그 열을 흡수했어. 자, 외부로 열이 빠져나간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열이 작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가. 냉각이 되는 거야. 알지?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라. 그럼 인간은 물질이 아니니까 냉각이라고 표현 안 하는 아니요, 인간도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도 물질이에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뭘까? 수분. 그걸 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 70%가 물이야. 그럼 물을 빼고 고체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 뼈? 근육? 아니요. 단백질. 단백. 단백질. 머리카락, 피부. 다 단백. 다 단백질이야. 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이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외부에서 가열하면 그 난로가 열을 나한테 주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 열을 흡수해서 더워지잖아. 체온 올라가잖아. 흡열이야. 나는 흡열한 거야. 나는 흡열한 거야. 알겠죠? 자,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외부에서 가열을 했으면, 이건 흡열이구나. 자, 그리고, 내가 나의 물질의 온도가 내려갔으면, 이건 냉각이 된구나. 그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냉각이 된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우리 라면 끓이려고 물을 끓이잖아. 그러면 불이 물을 어떻게 돼? 가열하면서 그 열을 물이 흡수하니까 물의 온도 올라가잖아요. 네. 자, 그럼 가스 껐어.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돼? 냄비에 있는 물은
열을 방출하니까 물은 차가워지지.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야, 이 물 냉각이 되는구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흡열은 외부에서 가열한다는 표현을 쓰고, 자, 물질의 온도가 내려가는, 자, 발열은 물질이 냉각이 된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자, 가열할 때, 냉각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가열할 때는 뭐다? 가열할 때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 다시. 다시. 자, 흡열할 때요? 가열할 때는, 흡열 아니에요? 그치. 가열할 때는 흡열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자, 냉각은, 발열. 그치. 발열이지.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내려가는, 낮아지는, 그치. 그치. 그래서 융해.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그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게 뭐야? 자, 그냥 고체가 액체 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여. 쇠를 녹여가지고 센 물 흐르잖아. 이거 융해란 말이야. 아,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잖아. 그것도 융해. 자, 아이스크림 녹아서 흘러내리잖아. 그것도 융해. 그치, 이것도 융해예요. 자, 고드름이 녹아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이거, 그래요, 융해예요. 양초 켰더니 촛농이 흘러내려요. 이것도 융해예요. 그래. 그렇네. 자, 달고나 해봤지? 네. 설탕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거 열을 가해서 저으면 녹으면서 움직이잖아. 그것도 뭐야? 오, 그것도 융해인 거야. 그렇네. 별거 없지? 그러니까 단단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열을 받았더니, 가열했더니 움직인대. 그것이 바로 융해가 된다. 맞지? 융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밑으로 그냥 쭉 보자. 가열할 때만 지금 확인할게. 자, 액체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기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 그치? 그래서 기화가 되고. 자, 그러면 이게 흐르는 것이 안 보여. 기체는 눈에 안 보이잖아. 네. 자, 젖은 빨래가 말라. 그래서 빨래에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네.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날아간 거잖아. 네. 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됐어. 그것도 당연히, 그치? 기화네. 기화네. 자, 손등에 알코올을 발랐어. 그럼 알코올이 시간 지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것도 기화인 거야. 근데 우리 주사 맞을 때 알코올 바르잖아. 자, 그러면 이제 바르고 나면 여기가 뜨거워지니, 시원해지니? 뜨거워. 시원해져. 알코올 바르면 뜨거워져, 시원해져. 시원해지잖아. 주사 안 맞아봤어? 아까 그 희내는데 알코올을 발라요? 아니 그 물티슈 같은 거 그게 알코올이 알코올. 알코올 솜으로. 그거 엄청 차가워져요. 차갑지? 왜냐면 알코올이 기화되면서 내 손의 열을 뺏어간단 말이야. 흡열이니까. 그래서 감각 없게 하려고 이거 아니. 감각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알코올은 소독기 있잖아. 우리가 바늘로 이제 주사를 놓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균이 주사 그 맞은 곳에 균이 침입하면 안 되니까 소독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바른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 여기에다 밴드 붙여주잖아. 네. 그치? 바로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항 속의 물이 점점 작아져. 아니면 이제 컵에 물을 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네. 이것도 기화라. 그래서 기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 증발이랑 증발과 끓음. 그러니까 증발은 열을 가하지 않아도 지가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표면에서 이제 기화되는 게 증발이고, 끓음은 열을 가하는 인위적으로 막 열을 가하는 거야. 그래서 더 빨리 끓게, 더 빨리 기화가 되게끔. 그래서 액체 전체에서 이제 기체로 바뀌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끓음이라고 그래. 이것도 다 배울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 승화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자,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도 있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열,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얘기할 거니까, 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를 보자. 드라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고체 크기가 줄어드는데 안 보여. 그게 바로 승화인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납탈렌이라는 것이 있어. 납탈렌은 이게 우리가 고체 방향제로 해가지고
옷장 같은 데나 이제 이게 이제 좀 방향제도 방향제 이제 그래서 옷장에다가 방향제 넣어주면 그거 약간 좋네. 진짜 소독약 냄새 비슷하게 네. 막 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나프탈렌이야. 나프탈렌. 아 그거 좀 한 몇 년 지나서 꺼내니까 액체가 됐던데. 그거는요,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거는 이제 수분. 왜냐면은 옷장에 수분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으면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피거든. 그래서 이제 그 건조하려고 물 먹는 하마, 공기 중에 물을 흡수하는 물질들을 거기다 놓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물 먹는 하마라고 제품명이 있어. 그리고 말고 납탈린이라고 해서 고체로 된 하얀색이야. 하얀색.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망에다가 넣어가지고 딱 놓으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승화가 되면서 기체 상태 나프탈린이 다니면서 이제 냄새라든가 안 좋은 냄새 악취 제거한다든가 세균 같은 거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냄새 제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거의 못 봤지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시골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우리 좌변기가 아니라 이거 아 네네. 아직도 있어요. 자, 이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외곽이나 시골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나프탈렌 방향제가 있어. 화장실이 밖에 있는 데는. 아마 지금도 그런 거 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프탈렌은 승화가 되면서 악취를 제거한다. 그럼 이제 겨울에 눈사람 만들었어. 근데 눈사람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날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 아니면 냉장고에 얼음 있지. 냉동실에. 그 냉동실에 얼음 중에 그거 있잖아. 하나를 그 있잖아. 유리컵에다가 한 개를 놓고 매일매일 한번 관찰해봐. 그럼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액체가 됐다가 아니. 액체가 되는 게 아니죠. 액체가 될 수 없지. 왜냐면 그 안에 계속 막 냉동실 온도가 영하 15도 막 이러잖아. 영하 15도니까 물이 될 수도 없잖아. 그럼 표면에서 계속 요 얼음이 있잖아. 수증기로 줄어들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해봐야겠다. 해봐. 냉동실에 있잖아. 유리컵에다가 얼음 하나 놓고 사진 한번 딱 찍어. 일주일 뒤에 사진 찍어봐. 또 일주일 뒤에 사진 찍어봐. 그럼 그 얼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겨울철에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뭐 세탁기하고 건조기 있으니까. 근데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손빨래하고 그치 막 손빨래하고 겨울철에 그렇잖아. 그래서 빨래를 밖에 널면 빨래 얼어요. 빨래 얼어요. 얼어요. 근데 그 빨래 안 말라요? 아니요. 시간 지나면 말라요. 근데 겨울철인데 이게 뭐 어떻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로 됐다가 수증기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얼음이 수증기로 그냥 바로 승화되는 그럼 거야. 거기다 물 뿌리면 되지. 물 뿌리면 되지. 물 뿌려도 밖에가 춥잖아. 그러니까 또 얼음을 더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주변에 이제 얘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냉각할 때. 냉각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할 때. 그래서 냉각할 때는 발열 반응,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고 물질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음고. 그러니까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 물이 얼잖아요. 그게 음고잖아. 그치? 자, 흘러내리는 건 액체입니다. 근데 굳었으면 흘러요? 움직여? 이게 음고지. 액체는 내가 그랬잖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고체는? 안 움직여. 그래.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멈췄어. 음고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고깃국 막 하다 보면 이제 막 그 기름이 뜨잖아.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이 기름이 단단히 굳는단 말이야. 그래서 안 움직인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달고날 때 이제 설탕을 녹였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게 두 가지잖아. 자, 우리가 이제 그 소다를 집어넣고 부풀게 해서 이제 하는 거 있고, 오징어 게임에 막 나온 거 있고, 아니면 이제 소다 안 넣고, 얘를 그냥 이제, 그냥 부어가지고서 이제 쫙 이제 눌러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부으면 흐르지. 액체란 말이야. 근데 쫙 펼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굳잖아.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음고야. 그게 음고구나. 그게 음고야. 그러니까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면 그게 음고인 거야.
항상 내가 얘기했지. 액체와 고체를 뭘로 구분한다? 액체는 움직인다, 흐른다. 고체는 그렇지, 흐르지 않는다. 단단해진다. 이해됐지? 바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자,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액화가 있는데,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자,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야. 얼음물이 담긴 컵을 밖에다 꺼내. 자, 그러면은 그 컵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얼음물이 있어. 얼음물이 이제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 0도씨가 될 거야. 자, 밖의 온도가 25도씨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이 컵 바깥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야. 그렇죠. 물방울이 맺혀요. 왜 그럴까요? 자, 자, 여기가 공기잖아. 공기에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수증기가 여기 딱 얘랑 부딪힐 거 아니야. 기체니까 기체를 막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 여기가 이제 그 컵 바깥쪽이야. 자, 이게 딱 부딪혀. 근데 컵 안에 온도가 몇 도니? 0도씨잖아.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제 물입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수증기가 계속 충돌하면서 여기 물입자들이 뭉쳐요. 알지? 이걸 액화인데.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수증기의 온도가 어떻게 돼? 그렇지. 수증기의 온도가 낮아져서 액화되는 현상이야.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응결. 응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액화된다. 자, 아침에 새벽에 밖에 나갔더니 안개 꼈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온도가 새벽에는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치?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수증기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니까 서로 인력이 커져서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은 물방울로 떠다니는 게 안개야. 아, 구름처럼요? 구름처럼. 그렇지.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뭐가 내린다고 그랬지? 서리가 내린다. 이슬이 맺히는 거는 영하의 온도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응결이 일어나서 이슬이 되지만, 자, 영하의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 서리가, 그러니까 얇은 얼음이 이제 덮어지잖아. 그거는 승화야. 보통 그거는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거. 바로 이제, 그래서 초겨울에 많이 일어나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슬이 맺힌대요. 같은 원리죠.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됐네. 자, 그 다음에 뿌옇게 김이 설인데, 김은 기체다, 액체다? 액체다. 그렇지. 제일 많이 헷갈린 게 이거야. 김은 액체다. 왜? 그렇지. 보이니까. 보이는데 움직이고 또 액체 특징이 뭐야? 젖는 성질 있지. 축축한. 아, 네네. 그러니까 액체인 거지. 김은 액체다. 아니, 먹는 김 말고. 먹는 김은 고체야. 김. 알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가 있어요. 고체가 기체되는 거는 열을 흡수하지만 기체가 고체되는 건 승화는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 야, 요즘 워낙 이제 그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쓰진 않지만 옛날에 기술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뭐 포도나 사과나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갑자기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막 서리가 막 생긴대요. 자, 그래서 서리가 생기고 또는 이제 그 나무 이제 해서, 자, 그 서리가 생기면 나무의 뿌리가 이제 얼게 되면 그치, 나무가 손상되잖아. 내가 이제 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물은 예외로 얼음 되면 부피가 팍 커져버린다고 그랬잖아. 파괴해 버리는 거야. 뿌리를. 자,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우리가 냉해라고 그래. 냉해. 차가울 냉자, 피해 해자. 그래서 기온이 낮아져서 입은 피해를 냉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나무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겉에다가 이런 거 둘러싸고. 일단 둘러싸야 되지만 둘러싸기 전에 하나를 더 해. 아, 진짜요? 물을 뿌려. 흙에다가. 아. 물을 뿌리고 거기에 나뭇잎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싸는 거야. 아, 그럼 그 나뭇잎 같은 거 덮어놓으면
내려오는 그러니까 열의 전달을 열이 빠져나간 채수로 하는 거고, 자, 물을 뿌리는 건 뭐냐면 물이 얼잖아요. 흙이 얼잖아요. 땅이. 그럼 어떻게 돼? 물이 그 열을 방출하지. 네. 열을 방출하지. 그래서 나무 뿌리는 얼지 않는 거야. 이런 거지.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성에가 낀데 유리창에 겨울에 그럼 우리가 딱딱딱 아니 이제 냉동실도 마찬가지야. 냉동실 안쪽에 보면 성에만 꼈지. 아니 이게 냉동실 벽면에 내가 여기다 얼음이나 물 뿌린 것도 아닌데 여기 얼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왜? 수증기가 자, 기화된 냉장고 안에 이제 그런 얼음이 크게 줄어들잖아. 그럼 걔네들이 어디로 가냐? 냉동실 벽면에 붙어서 다시 얼음으로 바뀌어. 바로 이런 것들. 그러면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혹시 겨울철에 아니 초겨울이나 뭐 아침에 보면 자동차 있잖아. 주차장이 밖에 있을 때, 자 주차장 밖에 차 보면 차 유리에 얇게 얼음이 껴 있어. 아 진짜요? 자, 이번 겨울에 한번 확인해봐. 아빠 차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해라고 그래, 성해. 그래서 막 손으로 이게 만지면 이제 얼음이야. 아주 얇게. 그거 아마 다 봤을 네, 거야. 봤어요. 겨울에 다 봤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겨울철 높은 산에서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서 자, 상고대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어떤 모양이야, 모양. 자, 이건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승하라는 거지. 자, 여기가 이해됐어?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김과 수증기의 차이 나온단 말이야. 자, 내가 그랬지. 항상 기체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수증기는 기체지? 네? 자,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물을 H2O라고 해서 화학식이라고 그래. 맞아요. 네. 이거 다 봤을 거야.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고체 상태의 물을 뭐라고 부를까? 얼음. 액체 상태의 물을 뭐라고 부를까? 물. 물. 기체 상태의 H2O를 뭐라고 할까? 수증기라고 부른다. 알겠지? 수증기. 자, 그랬을 때, 자, 기체 상태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막 움직이고요. 그래서 수증기는 기체 상태의 물이고, 자, 그런데 김은 영어로 이제 우리가 스팀이라고 하죠, 스팀. 그래서, 자, 얘를 스팀이라고 그래, 스팀. 수증기가 스팀이 아니라 김이 스팀이야. 기미 스팀. 김이 스팀이야. 수증기는 그럼 가스가 아닌 거예요? 기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H2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체 상태 H2O구나. 그치. 그럼 얘는 H2 한 다음에 뭐야? 리퀴드니까 L이 되겠지. 자, 얼음은 H2 한 다음에 고체니까 S, 솔리드. 아까 솔리드, 리퀴드, 가스 했잖아.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어 단어 적어주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다. 여기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김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다. 안개도 액체 상태의 물이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김과 수증기의 차이는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자, 그다음. 자, 양초 다 써봤지?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양초 언제 쓰냐? 생일 때. 오케이. 저 선생님 어릴 때는 전기가 자주 나가지고 정전이 많이 됐어. 그래서 밤에 정전이 되면은 보통 이제 한 30분 막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 옛날에는 그때 양초 켜놓고 난 양초 켜놓고 공부했었단 말이야. 너희 막 초등학교 때 막 그 정도로. 근데 공부할 때 또 작은 골방에 처박혔어. 작은 방에 처박혀가지고 스탠드 하나 딱 켜놓고 다 컴컴하게 하고. 그게 엄청 멍이 돼요. 그 선생님 아직도 그 기억하고 있어. 그때 딱 너희 때 그때 막 이제 진짜 공부했었거든. 어쨌든 그래. 자, 우리가 양초에다가 불을 켭니다. 그쵸? 그러면 양초에 불을 붙이면
자, 요렇게 해서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고체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노가 흐르죠. 춘농이 그래서 춘농이, 자, 이 열에 의해서 춘농이 이제 생겨. 액체 상태의 춘농. 그러면은 춘농이 생기는 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니까 융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심지에 불을 붙였잖아. 그러면 타고 있는 거는 심지니 양초니? 심지 아니. 아니에요. 양초가 타고. 양초가 탄다고 하잖아. 근데 양초에 불이 붙어? 아니요? 그치, 뭐야. 양초가 탔는다고 했는데? 그렇잖아. 양초에 불을 붙이면 지금 우리가 양초가 탄다고 그래, 항상. 그치? 근데 불은 심지에 붙어 있고. 춘농 그치. 때문에 양초가 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춘농에 불이 붙어야죠. 아, 그러니까 불이, 그치, 이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탄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 연소라고 그래, 연소. 연소. 그래서 그 불이 붙는 물질이 연료라고 그래, 연료. 연료. 집에 도시가스 같은 것들. 자, 타는 물질. 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탄과 합. 자, 빛과 열이 방출되는 반응을 연소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연료는 뭐야? 타는 물질. 그런데 이 연료가 언제 타냐? 어떤 상태일 때 타냐? 고체 상태일 때 탈까? 액체 상태일 때 탈까? 기체. 타잖아. 고체일 때 탄다고요? 기체에서 타요? 액체에서 타요? 기체에서 타, 기체. 기체에서 타요? 기체에서. 음. 기체에서. 왜냐면 기체일 때가 이게 고체는 덩어리 져 있잖아. 네. 자, 액체는 그 덩어리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 큰 입자 형태로 있지만 기체는 어떻게 되니? 입자들이 잘게 쪼개져서 빠져나오잖아. 그러니까 큰 덩어리 자체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불이 붙기에는 힘들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는 기체 상태로 해서 입자 하나하나가 산소하고 서로 충돌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다. 이것을 연소라고. 그러면 우리가 양초가 탄다는 건 뭐냐면 촌농이 타는 게 아니라 이 양초가 녹잖아. 그 여기서 이제 촌농이 액체잖아. 그 요게 일부 요 열에 의해서 뭘로 나오니? 기체가 나오겠죠. 그럼 그 기체가 심지에 있는 불하고 만나서 타는 거야. 그럼 그 기체가 연료인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양초가 연료가 되는 거야. 아. 그 양초는 기체 상태로. 그래서 이거는 뭐야? 기화가 되는 거지. 기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타는 거, 그럼 생각해봐. 나무 장작에 불 붙이는 게 쉬워요? 석유에 불 붙이는 게 쉬워요? 도시가스에 불 붙이는 게 쉬워요? 도시가스는 그냥 딸깍대고 불 붙잖아. 왜? 얘는 아예 처음부터 기체니까. 아, 처음부터 기체. 그렇네. 근데 나무 장작은 불 붙이기 되게 힘들어. 왜? 얘가 고체됐다가 뭐가 돼야 돼? 고체에서 뭐가 돼야 돼? 액체가 됐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돼야 불이 붙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불 붙이려면 어떻게 돼? 시간 오래, 이제 불이 붙으려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이 붙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붙는다? 기체 상태. 기체 상태에서 붙는다. 그럼 액체 상태에서도 불이 붙으려면 기체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너희는 이건 하지 말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 이제 실험할 건데, 자, 얇은 유리 여기 판에다가 알코올을 놓고, 알코올 불이 붙잖아. 알코올 램프. 거기에 불을 붙여. 그 밑에서 옆에서 딱 보면은 여기가 알코올 있잖아. 그 불이 파란색 불이 나올 거야. 파란색 불이 여기에 나와. 맞아요. 그 고기 먹을 때도 그 밑에 파란색 불 나오잖아요. 가스레인지 고기. 자, 그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액체 알코올이잖아. 네. 그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기체. 그렇지. 기체가 됐을 때 이때 불이 붙는다는 얘기야. 이때 불이 붙어. 그래서 기체에서 불이 붙는 거야. 액체 알코올에서 다 이렇게 불이 붙지 않아. 바로 이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융에 대해서 흘러내리다가 자, 얘가 굳으면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타서 이제 기체가 됐어. 그래서 촌농이 시행지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 기체가 되어서 탄다고 그랬잖아, 여기. 기체가 되어서 탄다. 그래서 이거는 기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초에다가 불을 붙일 때는 융해도 있고, 기화도 있고, 응고도 있다는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것도. 그리고 양초는 열을 가하면 쉽게 녹는다. 양초, 그래서 우리가 양초를 많이 쓰는 거야. 아마, 너희 그 막, 손목이나 발목 뼈 가지고 막 병원 간 적 있어? 그럼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을 때 혹시 이런 작은 통에다가, 스테인레스로 된 통에다가 뭔가 맑은 물이, 뜨거운 따뜻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뭐 손목 뼈 써. 그럼 손목 담그고, 떼니까 막 이렇게 달라붙고 막 그런 경험 없었니? 거기가 양초 녹인 거야, 그게. 그게 그래서 양초야. 물론 병원 가면 안 되지만, 혹시 뭐 모르잖아. 뭐 운동하다 다칠 수 있고, 놀다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접시를 넣어서 뭐 물리치료 받을 때 아마 그런 거 하면, 이거 양초구나.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데, 딱 떼니까 어떻게 돼? 바로 고체 상태 응고가 되는구나. 근데 그 용기는 이제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 고체를 다시 따뜻하게 해서 액체로 만드는 장치가 되겠지. 그래서 융해, 응고가 같이 우리 확인할 수 있지. 바로 이런 것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화성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 승화성. 그러니까 이 승화성 물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태가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승화가 되기도 하고, 그 이해는 반대로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고체로도. 그거는 너무 확 변할 때만 그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승화는 다 일어나. 웬만한 물질에서는 승화는 다 일어나는데, 승화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승화가 잘 일어나는 물질. 알지? 승화에 특화된 물질. 그렇지. 승화가 잘 일어나는 물질. 자, 25도씨, 1기압 25도씨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요 1기압은 아까 강의 얘기했잖아. 우리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야. 알지? 항상 1기압으로 일정하거든요. 약간은 차이가 나죠. 너희 그 뉴스 보면은 고기압, 저기압 막 나오잖아. 네네네. 그치? 그럼 이제 거기에서 기압이 어떤 데는 높을 수 있고, 어떤 데 상당히 낮을 수가 있어. 온도가 높으면 얘를 고기압, 기압이 상대로 낮으면 저기압. 근데 평균 약 1기압이야. 평균 1기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1기압의 정확한 정의는, 나중에 이제 너 여름에 휴가 갈 거냐, 바닷가 가면, 바닷가에 딱 들어가서 허리 정도 물이 딱 찼어. 바닷물이. 그러면은 내 상반신을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야. 그래서 한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누르는 힘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물에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야. 근데 거기에서 뭐 바다나 여기나 뭐 높이 차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있는 여기 압력이 1기압인 거야. 그래서 자, 요거 1기압을 뭐라 하냐면은 현재 우리 요 교실 방 힘들지? 힘들어? 자, 괜찮아?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천천히. 왜냐면 공부는 뭐냐면 습관이야, 습관. 이게 습관이 잡혀야 돼. 그래서 마음은 공부하고 싶지만 내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공부하는 습관을, 그래서 공부하는 힘이라고 그래. 그거를 이제 자꾸 키워나가야 돼.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려. 자, 현재 이 교실의 압력, 룸의 압력이 1기압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룸 프레셔. 룸 프레셔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없고.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1호실, 2호실 할 때 그 방을 실자라는 한자 써.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압력, 실압이라고 그래. 예전에는 그냥 상압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압. 자, 25도씨, 현재 이 방의 온도, 실온이라고 하는데, 실온은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25도씨를 그냥 실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온, 실압,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압력, 온도, 실온, 실압, 1기압 25도씨야.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압력이 몇 기압? 1기압. 얘를 뭐라 부른다? 실압. 자, 이 온도 몇 도? 25도. 그럼 이 온도를 뭐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압, 실온. 실온이구나. 실온, 실압, 실온, 1기압 25도씨.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에서 인위적으로 열을 막 가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고체에서 기체로 그냥 막 상태가 변하네. 변해. 이걸 우리가 승화성 물질이라고 그래. 승화성 물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아까 배웠던 거. 그치? 그 다음에 나프탈렌. 방향제로 사용되는 나프탈렌. 아이오딘 좀 원주 아니에요? 아이오딘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소독약. 소금이. 정확히 말하면 빨간 약 있지. 빨간 약. 아 너무 아프네. 빨간 약. 그러니까 요오드 딩크라고 그래. 요오드. 자, 이게 근데 요오드였다가 이 명칭이 요오드가 아이오딘으로 바뀐 거야. 아이오딘으로. 그래서 예전에 요오드로 배웠다가 아이오딘. 지금 이제 아이오딘으로 바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오드 딩크를 그럼 아이오딘 딩크로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건 그냥 써. 제품명이라. 그래서 그런 그 빨간 약 있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승화가 잘 일어나는 물질이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기체로 거치는 물질. 바로 이제 이런 거가 되죠. 자, 됐니? 네. 자, 우리 문제점 이제 한번 하나씩 확인하자. 이제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푸는 걸. 근데 여기는 이제 개념 확인하는 문제라. 자, 먼저 그 다음 페이지. 자, 1번 보자. 물질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는 것을 X라고 합니다. 자, 고체는 쉽게 압축이 됩니까? 아니요. 엄청난 힘을 가해야 돼요. 그렇지. 자, 액체는 담는 그릇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아니죠. 왜? 흐르니까. 그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건 뭐야? 고체. 그렇지. 흐르지 않는 거. 자,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으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X. O. X. 어? X. 자,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으면 모양과 X가 부피는 아, 오, 오, 일정하지 오, 않아요. 오, 오, 나이스. 기체가 맘대로 흐를 수도 있구나. 그렇지. 흐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자꾸 문제 풀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히 정립을 해서 우리가 잡아놔야 돼. 자, 25도씨야. 실온. 자, 그러면은 그냥 생각해봐. 금은 무슨 상태니? 고체요. 식초는? 액체. 그래. 자, 산소는? 기체. 자, 모래는? 액체. 고체. 우유는? 액체. 에탄올은? 고체요. 에탄올? 자, 에탄올, 메탄올은 알코올이야. 그럼 액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단어도 알아두는 게 많이 좋아. 설탕은? 고체. 자, 이산화탄소는? 액체.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요.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자. 자, 좀 올려볼까? 와 이거. 자, A는 기체에서 고체입니다. 뭡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승화입니다. 자, B는 고체에서 기체예요. 승화입니다. 승화입니다. 자, C는 액체가 기체. 액체가 기체. 이화. 자신있게. 괜찮아. 자신있게. 틀려도 돼. 자신있게 하는 거야. 공부는 자신감이야. 알지? 틀려도 돼. 다음에 맞추면 되지. 알면 되지. 그렇잖아. 공부는 자신감이야. 자신감은 갖되 자만만 안 하면 돼. 자, 기체가 액체가 돼요. 자, 다시. 액체가 기체된 기체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체가 액체된 거는 그치 액체화 됐으니까 액화라고 불러. 그치? 자, 이는 고체가 액체가 됐어. 고체가 흘러버리네. 응고. 흘러버리네. 융해. 또
또는 용융이라고도. 자, 액체가 고체가 됐어. 그렇지. 응고. 벌써 끝났어요? 우와, 많이 끝났네. 자, 4번은 가열이다. 가열이 뭐였지? 열을 임의적으로 흡수하는 거지. 흡열이지. 흡열이지. 네. 그러면은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주변 온도는 내려가겠지만. 그 물질 온도가 올라가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네요. 맞니? 온도가 물질 온도 올라가잖아. 고체에서 액체로 온도 올라갈 거 아니야?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자, 그럼 고체에서 액체는 E. 자, 액체에서 기체는 C. 자, 고체에서 기체는 B.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자. 고드름인노가 단단한 것이 움직여. 흘러내려. 자, 새벽에 이슬이 맺혀. 기체가 액체로 액화. 그렇지. 자, 냉동실 안쪽 벽에 성에가 내려. 그거는 승화. 그렇지. 자, 기름이 굳었어. 그거는 승화가 아니죠. 응고. 자, 움직이는 것이 안 움직이잖아. 자, 마개를 열어두면 아세톤. 자, 아세톤은 매니큐어를 지울 때 칠하는 액체요. 그래서 엄마 화장대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 알코올 램프 때 열어두면 알코올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 줄어들지. 물도 시간 지나면 물의 양도 줄어들지. 뭐야? 기화잖아. 기화구나. 자, 옷장 속에 넣어둔 고체 방충제가 뭐야 이거? 납탈렌이야. 그치? 네. 납탈렌. 크기가 줄어들어. 이 승화. 그렇지. 승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숙제. 과제. 제일 좋다. 응? 그러니까 내 페이지로 알려줄게. 아, 여기 있다. 그렇게 많지 않아, 처음이라. 여기가 24페이지? 저희 지금 4페이지. 24페이지. 24페이지에 펴봐. 24페이지에. 24페이지. 자, 24페이지 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의 출입 나오지? 네. 자, 그래서 1번, 2번, 3, 4, 5, 6, 7. 와. 왜 51분까지? 30분까지? 아니요. 많아요? 왜? 아니, 그 많이 나가지 않을 거야. 많이 주지 않아. 다행이다. 30분. 금방 풀 것 같아요. 솔직히 20분까지니까요. 자. 21분까지? 자, 20번까지 하자. 와, 이거 시간 많았어. 20번. 왜냐하면 21번은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여기 좀 이제 여기에서 실험 같은 게 막 나올 거야. 근데 우리 실험 안 해봤잖아. 네. 한번 생각해봐도 돼요? 유추를 해봐도 돼요? 요거? 1번이요. 네. 요거는 조금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험에 한번 앞에 거 보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요거는 앞에 거보다 이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잖아. 얘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 아, 왜요? 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는 네. 물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뀐다. 아 진짜요? 우와. 그러니까 물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그래서 어떤 물질 액체가 생겼어. 근데 난 액체 종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막 먹어? 그거 아니잖아. 야 이게 있잖아. 이게 독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위험한 거 진짜 모르니까. 식초이면 그냥. 식초는 냄새가 나니까. 아.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 중에서 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염화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가 물과 만나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황산굴이라는 것이 있어. 얘는 이제 무색이야. 색깔이 없는데 물과 만나면 푸른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물을 확인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네. 야, 그럼 이거는 물이 생기겠구나. 자, 그럼 물이 생기는 건 뭐지? 얼음이 물 될 수가 있고, 수증기가 물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먼저 떠오르고, 자, 요거를 보는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이제 풀어줄게. 자, 그러면 물을 푸른색 염화 콜바트 정에 떨어뜨렸어요. 네. 그건 당연히 붉은색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1번 보기 맞단 말이야. 자, 비커 물을 가열할 때, 액화 시계접시. 자, 여기에 이제 얼음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기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 수증기가 나갔다가 요 얼음이 있는 시계 접시하고 축 만나면 어떻게 되냐? 얼음은 0도씨니까, 0도씨니까 다시 자 물로 액화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을 가열할 때는 비커의 물은 기화가 되고 시계 접시 아래쪽 표면에는 액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2번이 틀렸네? 오,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용어만 안 헷갈리면 다 풀 수가 있어. 그런 거야. 근데 이것을 중학생 형들은 아직도 어려워해. 어려운 형들 되게 많어. 미리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대로 해야지. 할 거면 잘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더더욱 쉬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시계 접시 아래쪽에는 물이 생겼으니까 염화 코발트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으로 바뀌겠죠. 그래, 맞아요. 그럼 나머지 확인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자, 얼음이 물되고 물이 수증기 된다고 해서 그 물의 성질은 변하니? 아니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다시 물되더라도 다시 어떻게 돼? 그치,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는 안 바뀌어. 단지 물질의 상태만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성질은 그대로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액화니까 이슬이 맺히는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 서리가 내리는 현상이면 다르죠. 서리는 기화, 승화. 그치? 승화, 서리는 승화. 알겠지?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현상과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 실험에서 일단은 염화 코발트는 뭐를 확인하는 거다? 물을 확인하는 거다. 하나 기억해 두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났는지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용어들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만 있으면 돼. 자, 됐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